시민단체입니다. 정치하는 엄마들이 최근 어린이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안산의 모 유치원을 고발을 했습니다. 이 고발장에서 미취학 아동 100여 명이 집단으로 중상해를 입은 심각한 사안이라면서 이 사건이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치하는 엄마들의 장하나 활동과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해당 유치원을 식품위생법 위반 그리고 업무상 과실치상 이걸로 고발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저희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이게 사건 터지자마자 지금 고발하신 거잖아요. 아닙니다. 저희가 26일에 고발장을 제출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좀 늦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습니까? 이렇게 수사기관이 이렇게 계속 뒷짐지고 투입을 안 할지 몰랐고요. 인지수사가 될 줄 알았는데 차일피일 계속 원인규명 안 된다는 보도만 보고 저희가 고발하기 이렇습니다. 예, 저희가 앞서 좀 분석한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구체적으로 고발하셨으니까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식품위생법 위반이고 어떤 게 과실치상일까요? 네, 뭐 아시다시피 식품위생법 위반은 이런 식중독을 일으키는 어떤 미생물에 오염됐거나 그런 그 식자재들을 채취,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진열 이런 걸 어느 하나라도 위반을 했을 때 그 식품위생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이런 급간식 문제가 있을 때는 당연히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보존식이 없었다. 여기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당연히 부모님들도 실수였다 생각하는데 요 해당 유치원 원장이 학부모님 워낙 많으시지 않습니까? 184명의 원아가 재원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하고 얘기할 때도 내용들이 다르고 또 이 사건이 그러니까 사건이 이제 사태가 계속되면서 원장의 얘기도 달라지고 있어서 저희는 만약에 보존식 부분에서도 악의성이 좀 있었다고 하면 이 자체로도 다시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됩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업무상 과실치상은 아시다시피 급식 제공이 유치원 운영에 있어서 선택 사항이 아니고 유치원에 다니는 모든 아이들 교육과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일환입니다. 학교에서의 급식이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업무상 과실치상이 되는 것입니다. 네, 지금 현재까지 장출혈성 대장균 이 양성 반응을 보인 환자가 58명인데 아무래도 가장 걱정되는 건 이제 환자들의 상태일 것 같습니다. 현재 좀 입원한 환자도 다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지금 현재 2차 조사한다는 얘기도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최초에 음성이 나왔던 환자들이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환자들마다 누구는 유전자 검사도 했다. 검사 방식도 달랐다는 얘기가 있고 아직까지 1차 검사도 안 받았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당국이 현장에서 너무 매뉴얼이 없이 특히 학부모들하고 지역사회가 불안하고 불신할 수밖에 없게 하고 있다라는 그 제보들이 계속 속속 이어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58명에서도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초동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 부분과 연관된 질문일 수 있겠는데 아까 저희도 앞서 좀 짚어봤습니다만 이 모 유치원 원장께서 아이들에게 제공된 이 간식을 일부러 폐기한 게 아니다, 고의로 한 게 아니라고 해서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풀어주신다면요? 일단 보존식을 안 한 게 아니라 간식 몇 가지를 보관을 안 해서 실수였다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당연히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해서 밝힐 부분이긴 하지만 저희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보존식에서 계속 원인을 못 찾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된다면 이제 문제되는 간식에 대해서는 당연히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도중에 특히 원장이 이제 실수였다, 몰랐다. 그러니까 간식도 보존하는지 몰랐다. 이렇게 문제성 발언을 본인이 직접 합니다. 근데 저는 유치원 원장이 되기 위해서는 자격도 있어야 되고 경력도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몰랐다는 게 일단 악의적인 거짓말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단체에서는. 그러니까 정치하는 엄마, 말씀하십시오. 네, 그러니까 유치원 원장도 그렇고 또 원장이 직접 급식을 다 만들어서 제공하지 않지 않습니까?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등 종사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다 급간식을 모두 보존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 분입니다. 근데 원장 입에서 몰랐다는 말이 나온 순간 이제 저희는 더 고발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상황입니다.
네, 악의적인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이게 일각에서는 교육 당국의 어떤 이런 급식 위생 점검 대상에서 유치원이 빠져 있었던 것이 결국 문제였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뭐 이 부분이 좀 체계적으로 관리가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아시다시피 유치원 3법 가운데 그 학교급식법이 들어있고요. 지금 그 학교급식법의 적용 대상에 사립 유치원까지 포함하는 이 법이 통과는 되었지만 시행이 올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헤어림 유치원 경우에도 그러한 학교급식의 철저한 관리 대상에 들어있지 않은 게 맞고요. 예. 사실은 유치원 3법이 더 빨리 통과돼서 뭐 어떤 이번 헤어림 유치원뿐만 아니라 다른 유치원에서 있었던 크고 작은 급간식 사고를 막았더라면 당연히 더 좋았겠죠. 그리고 뭐 근본적으로는 이제 국공립이 아닌 사립은 또 유치원 운영에서 영리를 추구할 수밖에 없고 이런 뭐 좀 더 저렴한 식자재라든가 아니면은 뭐 운영에서 인건비라든가 이렇게 아껴서 본인의 영리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정말 국공립 유치원이 늘어나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계속 아이들 먹을거리에서 영리를 취한 이런 일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유치원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혹은 저희도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에 이게 터질 게 터진 것이다라고 지적하시는 전문가들도 더러 계신 것 같아서 아무래도 그 장한호 활동가께서는 이 유치원 문제를 비단 이 어떤 이번에 있었던 이 사건 외에도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서 평소에 인식하고 계실 텐데요. 이 문제 포함해서요. 아무튼 유치원이 전반적으로 이런 사고가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어떤 것들이 좀 대책으로 필요할지 마지막으로 좀 고언을 해주신다면요. 네, 아시다시피 이 유치원이 2018년에 경기도교육청 특별감사에 적발되었었고 회계비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회계비리 중에서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원장 개인 계좌로 학부모들에게 부담금을 납부시키는 이런 2억 원 이상 이렇게 비리가 있었던 곳인데요. 아주 작게 원장 3개월 정직 정도 경징계를 받고 넘어갔거든요. 예. 그런데 오늘 그 모든 사태에 책임 있는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모 언론사 인터뷰에서 예. 일단 해당 유치원이 간식을 보존 안 한 것, 예. 요것이 실수다. 간식은 보존은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뭐 전혀 사실과 다른 얘기를 했고 예. 또 하나 회계비리와 이러한 급식 비리는 별개다. 상관이 없다. 뭐 이런 말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저희는 뭐 당연히 시스템 제도도 문제지만 예. 이런 상황에 진상규명이나 재발 방지를 해야 될 경기도교육청 수장이 아니란 저런 인식도 사실 문제가 아니냐 하고 어떻게 비리하고 급식 문제는 별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예. 그런 발언이 그러니까 해당 유치원은 뭐 이제 문제가 없다는 발언이 현재 많은 피해 가족들한테 얼마나 상처가 될 말입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제 비리 유치원들이 사실 뭐 저희 그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너무 이제 각 교육당국이나 보건당국도 이런 기관 감사기를 할 게 아니라 정말 아이들 한 명 한 명 건강 안전을 기준으로 해서 좀 철저하게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일한 인식, 대처도 문제다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